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내내 금융불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문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데요.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부터 이제 실리콘밸리 관련 이슈로 인해서 일단 이번 주 이제 CPI나 PPI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난달보다는 좀 민감도가 좀 약할 좀 있을 것 같다고는 좀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면은 주말에도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도 CPI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리 예견을 했던 만큼 그만큼 중요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 쪽에 대한 파장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이제 유럽 시장이 먼저 개장이 됐죠. 유럽 시장 개장에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좀 이제 급락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PPI가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좀 크게 좀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서 어느 정도 방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었는데요. 이제 대신에 이제 사우디 국립은행 자체가 어느 정도 규제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인 금융지인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류시켰다는 측면에서 계속 쭉 흐름 자체가 좀 좋지는 않았었지만은 이제 오늘 또 새벽에 이제 스위스 국립은행 같은 경우가 좀 향후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 좀 구제금융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권을 보이게 됐습니다. 물론 CS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2021년쯤에 이제 아르케고스랑 그 비랑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손실이 누적됐다는 좀 이슈는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과연 여기서 끝날 건지가 좀 중요하죠. 사실 이번 어제 저녁쯤에 나왔었던 CS CEO에 대한 멘트도 있었지만은 저는 이게 예전에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랑 좀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로서 일단 대부분 은행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먼저 정부에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기이니까 도와줘라 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보자, 조용히 우리만 살아나보자라는 그런 인식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이게 피가 터지고 나서 그 정도 이게 알려진다는 게 좀 사실 좀 문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크레딧 스위스 은행 같은 경우도 어제 몇 시간 뒤에 다시 또 말을 좀 바꾸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CS뿐만에 대한 문제일까에 대한 여부도 좀 중요할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얘기하셨던 여러 증권사 리포트도 그렇고 제한적이고 사실 지금은 시장 자체가 2008년과 다르다는 거는 그 당시에는 관련된 이슈가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걸마 떠졌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국채 이슈나 이런 유동성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제한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최근에 이거 물가 인상으로 통한 이제 금융권에 대한 이런 위기감이 과연 여기서 끝날지 여부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엔 다음 주 22일 날 FOMC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동결 이상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최소 동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25p 베이비 스텝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여파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실리콘밸리 은행의 사태 이후에 시그니처 은행까지 또 폐쇄를 하면서 뱅크런을 좀 막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긴 했습니다만, 시중에 어쨌든 그 중소은행에서 뱅크런의 움직임은 나왔습니다. 중소은행에서 대형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또 지금 크레디트 스위스 2021년에 아케고스 사태로 인해서 또 부실이 한 차례 불거졌고, 이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특히 경기로 연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어떤 경기 침체의 가속화 가능성도 혹시 내다보실까요? 네, 일단은 그동안 물가 잡기에 앞섰던 부분이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반적인 아시아 시장에 계속 이제 이어져 왔었는데, 결국 경기 침체의 우려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지금 더 이상의 금리 인상 여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중단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제 그 이창용 총재도 물론 12월 달부터 그런 기조를,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물론 물가도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지만은 미국과 금리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 자체가 좀 다르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물론 여러 지표들이 소속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예 지금 시장의 트리거 자체가 지금 뒤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시장 트레이더나 이 관련된 리서치 부분에서도 사실 좀 가장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실 뭐 주식적인 입장에서는 뭐 신규냐 뭐 매도냐 뭐 라기보다는 일단 당분간은 관망 자세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도 실익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지금 굉장히 리스크 관리 자체가 저도 지금 굉장히 일단은 저는 대부분의 고객들이나 주변에 얘기를 하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라기보다는 일단 현금 비중 자체는 늘리긴 상태입니다. 사실 뭐 손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고 이게 예전에 2008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흐름도 저는 갔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뭐 처음에는 뭐 문제 없다, 뭐 제한적이다, 뭐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그동안 이런 리스크, 이런 위험성에 관련해서 이 다들 각 은행이나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좀 숨기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좀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별반 다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게 제가 봤을 때 CS도 그랬고 과연 이런 작은 은행에서 문제가 됐다가 또 새로운 또 대형 은행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게 최근에 이틀 전에도 모건스탠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뭐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이슈로 급 반등을 할 수 있겠으나 하지만 이 주식을 모두 팔아라라는 이제 기사가 한번 세게 나온 적이 있죠. 그만큼 이런 관련된 위기가 CS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심스럽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중소형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은행에서 파산도 나오고 또 금융 경색의 조짐들이 나오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대형은행에서 스위스 내 2위 규모의 은행에서 그런 유동성 경색의 또 파산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산 가능성 이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우려감들, 크레디트 스위스 추이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전이 여부도 확인해봐야 되는 문제이고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보셨는데요. 오늘 장에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로 전략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또 오후쯤에 더 중요한 결정이 하고 있는 22 통화 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뭐 그전에는 이제 물가 때문에 이제 50bp 인상을 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하필 또 스위스 쪽에서 이제 터지는 바람에 아마 오늘 금리 인상 이슈에 대해서 선물 시장이나 유럽 이제 현 시장 자체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마 유럽도 아마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 유럽이 더 미국보다 지금 물가가 거의 10% 9%대이기 때문에 분명 물가는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또 다른 은행 또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SC 은행, 그 CS 은행 같은 경우 이미 전 세계에서 45위 정도 되는 규모의 은행입니다. 근데 여기서 과연 ECB가 함부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오늘 뭐 어제도 정상회담이 계속 열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 같은 이슈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 관련 이슈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뉴스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지금 그동안 2019년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18년 19년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수출 통제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 국산화에 성공했던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그와 관련된 뭐 규제와 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상세하게 자세히는 볼 수는 없겠지만은, 한일 정상회담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쪽에 대한 투심이 좀 그동안도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이제 이런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뭐 이슈도 있겠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가 인수 얘기도 나왔었고 오늘 또 중국 바이두의 AI 챗봇까지 출시하는 만큼 과연 로봇과 AI가 요즘 같은 매크로 상황에서 좀 추가적인 생산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좀 제일 중요한 거는 22의 금리 결정이 과연 50bp를 강행할지 아니면은 동결로 가가지고 어떻게 되면 FOMC에 대한 미리 선제 대응으로서 미리 힌트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각 중앙은행들이 이제 이런 금융기관들의 경색 조짐 때문에 마냥 금리를 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채권 손실에서 발생했던 부분들도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있을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중요하다고 보셨고요. 앞서서 캐나다 쪽에서 일단 G7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중앙은행 쪽에서도 금리 동결이 나올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금리를 인상할지 주목해서 보고요. 주식시장 입장에선 뭐가 호재가 될까요? 일단 금리가 일단은 동결된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일단 금값이나 아니면 그 최근에 뭐 코인 가격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금리 결정을 동결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성장주가 갈 수 있다는 전 측면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오늘 뭐 22 결정은 뭐 장 끝나고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이제 로봇이나 바이오나 이런 AI와 같은 저 성장주 위주로서의 좀 주식적인 탄력도는 오히려 더 세지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계속 여파가 계속 커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만큼 뭐 향후에도 이런 금리 동결 이슈가 몇 달 동안 제가 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최근에 QT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유보를 시키고 아니면 오히려 그런 자금책의 유동성 자원을 다시 한번 투입되는 시기로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한번 뒤바뀔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한번 빅테크와 관련된 성장주의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빅테크의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 보셨고요. 그렇죠? 금리에 네. 따라서, 예. 그리고 또 현재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배터리 얘기는 좀 빼주시긴 하셨지만 배터리도 사실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고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데 배터리 로봇 AI 쪽의 추세, 금리의 향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여부 결정될 것으로 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수출 통제에 대해서 완화에 대해서 또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반도체 소부장은 또 그동안 국산화했던 부분들이 일본 쪽의 물량이 풀리게 됐을 때 또 경쟁해야 된다는 부담감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네요. 마켓 시그널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